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린이날 아침입니다. 자녀분들 데리고 나들이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보고 가십시오. 어젯밤 미국 시장 한복판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직접 호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직접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란이 무관한 국가들 선박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한국 화물선도 그중 하나다.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됐다. 한 나라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에게 대놓고 작전 동참을 요구한 메시지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시작하면서 어제 미국장은 안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같은 시각 미국 동부 시간 오후 늦게부터 새벽까지 이란이 UAE 후자이라 항구를 향해 탄도미사일 12발, 순환미사일 3발, 드론 4발을 날렸습니다. UAE 국방부 공식 발표 그대로입니다. 그중 한 발이 후자이라 석유 시설에 떨어져 인도인 노동자 3명이 다쳤고 시설은 화재가 났습니다. 후자이라가 어떤 곳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2월 28일부터 사실상 봉쇄된 이후 중동 원유의 우회 출구로 마지막 남은 항구입니다. 이 항구로 UAE 아부다비 내륙 유전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 있고 봉쇄된 호르무즈를 우회해 오만만으로 곧장 빠져나가는 통로로 쓰여왔습니다. 그 항구에 미사일이 떨어진 겁니다. 어제 거래소 공식 정상가 기준으로 WTI 6월물은 배럴당 106달러 24센트, 하루 만에 4.2% 급등, 브렌트 6월물은 114달러 40센트, 5.76% 급등, 두 가격 모두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 30분 정산 기준입니다. 장 마감 시점에 빅스는 18.28, 하루 만에 7.59% 점프, 8% 가까운 변동성 점프인데 정작 같은 시간 QQQ는 마이너스 0.19%, S&P 500은 마이너스 0.41%, TQQQ는 마이너스 0.6%, 6%에 가까운 유가 급등과 한국이 거론될 정도의 지정학 충격을 받고도 나스닥은 거의 안 움직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란이 후자이라를 때렸고 트럼프가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유가가 6% 폭등했는데 정작 나스닥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오늘 영상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오늘 밤 22시 30분에 터질 두 번째 폭탄이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AMD 어닝, 한국 정부의 입장, 후자이라 추가 공격 가능성, 세 가지가 동시에 시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쯤 후자이라 공격이 본격적으로 헤드라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뉴욕 연준 윌리엄스 총재가 무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한쪽 화면에서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면서 다른 쪽 화면에서는 윌리엄스의 발언을 받아쓰고 있었던 겁니다. 윌리엄스가 1시간 동안 쏟아낸 발언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결국 금리 인하가 와야 한다. AI는 분명히 거대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서지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에너지 충격의 영향을 덜 받는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3% 정도, 2027년에 다시 2% 목표로 돌아간다. GDP는 2026년에 2에서 2.25%, 실업률은 4.25에서 4.5% 예상.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현재 정책은 불확실한 경제를 다루기에 잘 자리 잡혀 있다. 이걸 한 줄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이란 위기는 단기 헤드라인이고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다. AI는 그 와중에도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다. 트레이더들이 그날 받아든 메시지가 이겁니다. 후자이라 화재가 일면을 장식해도 옆 페이지에서는 연준이 괜찮다,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시장이 어제 침묵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유가는 끌어올랐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45%로 1.55% 올랐고 달러 지수도 0.28% 강세로 마감. 그러나 주가지수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시장은 이란 위기를 에너지 가격에만 반영하고 다른 자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정확히 윌리엄스 발언이 가이드한 그림 그대로. 그래서 다우만 1.13% 더 빠졌는데 이건 쉐브론 같은 개별 에너지 종목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쉐브론 CEO가 같은 날 이란 갈등 속에 원유 공급이 빠르게 타이트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도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미 2달간 충분히 올랐다라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진짜 신경 쓰는 건 뭐냐? 답은 한 종목입니다. AMD입니다. AMD 어제 마이너스 5.27%, 시장 평균이 마이너스 0.4%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압도적인 낙폭입니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 엔비디아는 거의 보합인 0.02%, SOWX 반도체 ETF는 0.79%만 빠졌는데 AMD만 혼자 5%대 폭락했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영국계 투자은행 HSBC가 이날 AMD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다운그레이드 사유는 단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265% 오른 종목인데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것. 그 중에서도 4월 한 달에만 74% 급등한 게 결정타였습니다.
한 달에 74% 오른 종목을 그냥 들고 있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HSBC가 시장에 던진 거죠. 그리고 시장은 그 질문을 5% 차익 실현으로 답한 겁니다. 둘째, 그 모든 게 오늘 밤 22시 30분 정규장 열리고 나서 마감 후 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에 발표될 1분기 어닝 직전이라는 점. AMD 본인 가이던스는 매출 98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3억 달러.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매출 98억 4천만 달러, EPS 1달러 27센트. 전년 대비 매출 성장 32%. 수치만 보면 통과 못할 게 없는 어닝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보는 건 다른 겁니다. 4분기 2025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분기 사상 최고인 54억 달러, 전년 대비 39% 성장. 그 39% 모멘텀이 이번 분기에도 유지되느냐. 그리고 오픈AI와 맺은 6기가와트 칩 공급 딜, 그중 첫 1기가와트 분량이 MI450 GPU로 올해 하반기에 배치된다는데 그 일정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 이 PC CPU 수요가 AI 서버에서 얼마나 더 가속되느냐. 리사 수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 PC 가격 인상이나 공급 부족을 언급하면 시장은 그걸 두 번째 AI 다리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어디 한 군데서 약한 코멘트가 나오면 4월 플러스 74% 랠리를 끌고 온 내러티브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어닝이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AMD는 QQQ 안에서 약 3% 가중치를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AMD가 어닝 잘 받아내고 데이터 센터 모멘텀 유지된다는 시그널 주면 엔비디아 위주의 AI 무드가 한 박자 더 연장됩니다. 반대로 가이던스 컷이 나오면 AI 칩 사이클의 정점 논쟁이 즉시 점화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내일 아침 TQQQ 가격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왜 안 떨어졌느냐? 엔비디아는 다음 어닝이 5월 말이고 이미 4월 시장 조정에서 한 차례 빠진 뒤 횡보 중입니다. 즉 AMD에 몰린 단기 매물이 엔비디아로 안 옮겨가는 구도. 시장이 종목별로 차별화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AI 한 덩어리가 같이 가던 시즌이 끝났고 이제 종목 단위로 어닝이 나오면서 옥석이 갈리기 시작한다는 게 어제 차트가 보여준 그림입니다. 트럼프의 한국도 이 작전에 참여할 때다 한마디가 한국 시청자에게 어떤 의미냐. 한국 정부 입장이 오늘 안에 나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환율, 코스피, 그리고 미국에서 거래되는 한국 ETF, 더 나아가 한국 정유사들의 수익 구조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이날이라 정부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변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NCND, 즉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모호한 입장을 내면 환율은 박스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명시적으로 거리를 두면 트럼프의 다음 트윗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다른 단기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걸 단순한 에너지 vs 주식 트레이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걸 에너지 충격 vs 금리 인하 기대라는 두 축의 줄다리기로 보셔야 합니다. 이란 위기가 길어질수록 유가 위로 가고 인플레이션 압력 살아납니다. 그런데 윌리엄스가 어젯밤 이렇게 말했죠. 관세와 에너지로 인한 인플레이션 서지는 분명하지만 기조적 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신호는 없다. 이 말이 시사하는 게 뭐냐. 연준은 유가 폭등을 일시적 충격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 금리를 올릴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어젯밤 헤드라인 중에 거의 묻혀버린 큰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IEPA 관세 환급 거래는 5월 12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가 작년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PA를 근거로 부과한 모든 관세, 작년 4월의 보편 관세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 추가 관세까지 이게 올해 2월 20일에 미 대법원이 6대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케이스 이름이 러닝 리소시즈 대 트럼프, 그리고 미 국제무역법원 CIT가 후속 판결로 CBP에 약 1,650억 달러를 수입업체들에게 환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월 12일이라는 날짜는 그 환급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수입업체와 통관사들이 ACE 포털에 새로 만들어진 KP라는 시스템에 환급 청구를 넣으면 60일에서 90일 안에 돈이 돌아가게 됩니다. 1,6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율 1,400원 잡으면 약 230조 원입니다. 누구한테 가는 돈일까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월마트, 타깃,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 애플처럼 중국에서 부품과 완제품을 들여오는 회사, 테슬라처럼 글로벌 공급망을 깔아놓은 회사, 그리고 수많은 중소수입 업체들. 이 1,650억 달러는 그동안 부당하게 거친 마진이고 환급되는 순간 이 회사들의 단기 이익으로 잡힙니다. 즉, 어닝 사이즈를 한 번 들어올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향후 두 분기에 걸쳐 펼쳐집니다. 시장이 이걸 아직 가격에 다 못 반영했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날 미 재무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 1,890억 달러를 차입할 예정이고 6월 말 현금 잔고는 9천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 3분기에는 6,710억 달러를 추가 차입한다. 환급 자금을 어디서 만드냐 했더니 결국 국채 발행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10년물 국채금리가 4.45%로 1.5% 올라갔습니다. 트레이더들이 발 빠르게 이걸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같은 날 또 하나 큰 뉴스. 푸틴이 5월 8일과 9일 이틀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임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8일과 9일은 러시아 전승 기념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과 6일부터 휴전 시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건 보통 때라면 시장에 큰 호재로 작동했을 뉴스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시장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각 후자이라 항구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호재 하나가 악재 하나에 묻힌 겁니다. 우크라이나 휴전이 진짜 지속될 수 있는지는 다음 주 협상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고 그때 가서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8일과 9일이 끝난 뒤에도 휴전이 연장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건 유럽 천연가스와 우크라이나 곡물 가격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윌리엄스가 어젯밤 깔아놓은 비둘기 톤이 한 단계 더 강해집니다. 그게 진짜 호재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아침에 깨어난 여러분이 알아야 할 5가지. 첫째, 이란이 UAE 후자이라 항구를 다시 때렸고 그 충격으로 어제 유가가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봉쇄된 호르무즈의 우회 통로가 무너지면 다음 카드는 사우디 본토 정유시설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시장은 더 이상 무뎌질 수 없습니다. 둘째, 트럼프가 한국 화물선이 공격당했다고 직접 언급했고 한국의 이란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오늘 한국 정부 입장이 변수입니다. 외교부 발표가 늦어질수록 환율과 코스피의 단기 변동성은 커집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장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같은 날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의 비둘기파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위기는 에너지 가격으로만 반영, 다른 자산에는 안 반영, 시장이 윌리엄스 가이드를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단, 이 진정제가 며칠이나 갈지는 다음 주 후자이라 추가 공격 여부에 달렸습니다. 넷째, AMD가 어제 마이너스 5.27% 빠졌습니다. HSBC 다운그레이드 플러스 오늘 밤 22시 30분 장 마감 후 1분기 어닝. 이 어닝이 우리 TQQQ 수요일 시초가를 거의 결정합니다. 4월 한 달 플러스 74% 어닝이라는 점이 시장의 인내력을 시험합니다. 다섯째, 5월 12일부터 IPA 관세 환급 1,650억 달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단기 호재 카드입니다. 다만 같은 자금을 메우려고 미 재무부는 추가 국채 발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채권 금리 압박은 계속됩니다.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같은 날짜에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 계좌입니다. $10,000로 시작한 TQQQ 연구소 실계좌, 어젯밤 종가 기준 총평가 금액 12,070달러. 나스닥 신고가 근처에서 TQQQ 비중 100%라는 건 당연히 나쁘지 않은 기분입니다. 우리 알고리즘은 현재 롱 페이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67에서 63으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탐욕 영역이긴 한데 어제 후자이라 충격을 4포인트 빠지는 정도로만 가격에 반영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시장은 아직 이걸 큰 위기로 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22시 30분에 미국 정규장 다시 열립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봐야 하느냐? 첫째,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 외교부 브리핑 일정이 잡히는지. 둘째, UAE의 추가 미사일 공격이 있는지. 후자이라 외에 두바이나 아부다비 시내 인프라가 노출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셋째, 22시 30분 직전 프리마켓 변동성과 유가 시감의 흐름. 넷째, 장 마감 후 발표될 AMD 어닝.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에서 리사수가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가 단순 숫자보다 중요합니다. 이 4가지가 다음 20시간 동안 우리 계좌의 출발선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린이날 아침에 자녀분들 손잡고 나가시는 분들, 오늘 시장 소식 보면서 마음 졸이지 마시고 일단 아이와의 시간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고리즘은 오늘도 알아서 작동하고 있고 200일선이 깨질 때까지는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밤 미국장은 제가 지켜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진짜 그림은 헤드라인 한 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후자이라 공격이라는 충격, 윌리엄스 발언이라는 진정제, AMD라는 단일 종목 어닝, IEPA 환급이라는 잠재 호재, 푸틴 휴전이라는 이중적 신호. 이 5가지가 동시에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이걸 한 번에 묶어서 보여주는 채널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닝 결과와 한국 정부 입장이 합쳐진 종합 그림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